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좀 부딪힘도 많고 뭐 대화를 깊이 하다 보니까 혼자서 또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고. 양은 좀 조금만 드시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을 하면서 스스로가 추천도 해주고 싶고 지인들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뭐든지 여기 가서 들어보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향한 해바라기입니다. 요즘 TV 보면 외국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참 재밌죠. 네.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우리 외국인이 이제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울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울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가 2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울산 시민 100명 중에 2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오신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의 숫자도 상당한데요. 네. 이분들의 한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육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한국에 오래 산 저희들도 힘이 든데 맞아요. 모든 게 낯선 그분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육아 도우미로 활약하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베이비 플래너 김명섭 대표님 그리고 이보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다문화 가정의 육아를 뭐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한국의 가정의 육아를 도와주고 계신 예비 사회적 기업 베이비 플래너에서 오신 두 분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베이비 플래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낯설고 생소하실 건데요. 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임신, 출산, 육아 전문 상담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을 교육하고 배출해서 그에 필요한 분들에게 플래닝 서비스를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보통 보면 베이비 플래너를 베이비시터나 아이 돌보미로 보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신데요. 직접 아이를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에게 부모 코칭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베이비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자격 요건을 좀 갖추어야 되나요? 네. 아주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출산 경험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만 저희 베이비 플래너를 하실 수가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제 그분들이 심화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보통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면 육아를 하면서 사회적인 격리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사회가 격리돼서 이제 보통 육아에 전념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새로운 직업을 찾다 보면 시간도 안 맞고 너무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이 되어서 그러한 직업을 찾기 힘든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웨딩 플래너는 들어봤지만 저도 오늘 베이비 플래너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없던 직업 같아요. 예전에 뭐 사실 아이에 대한 어떤 교육, 육아라는 것들이 아이가 많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요즘은 꼭 필요한 그런 직업 같습니다. 우리 이보란 선생님께서는 직접 베이비 플래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고 결혼을 하셔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의 형태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덜할 수 있는 조력자이자 멘토의 역할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베이비 플래너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울산 베이비 플래너에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다문화 가정 육아 도우미 역할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일종의 좀 봉사활동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반 가정에도 이제
저희가 베이비 플래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른 곳에서 멀리서 타국 땅에서 와서 힘들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이주민 여성들에게 저희가 그런 코칭 아카데미를 열어드리고 1:1 상담을 통해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일을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경험을 살려서 새 직업을 찾고 또 지역사회에 재능 기부도 하시고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의 육아 도우미로 나선 베이비 플래너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울산 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오늘 이곳에 고마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울산 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울산 베이비 플래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패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구 다문화가족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으로 감사패를 받게 된 이들은 울산 베이비 플래너인데요. 2018년 1월 12일 중구 건강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입국자들은 여기 한국에 적응하는데도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멀리 타고 계신 엄마한테 전화로라도 상담을 하게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부모님들과 또 다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알죠? 까잉. 오늘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을 위해 임신 출산을 대비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 교육인데요. 기억해 놓으면 두 나라의 문화 차이까지 꼼꼼히 짚어줍니다. 이게 안에 끈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게 막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고정을 시켜주고 밖에 한 번 더 싸주셔야 돼요. 애기가 빨리 크거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한 발 앞선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해서 궁금한 것들, 뭐 모유수유나 그다음에 아기 케어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근데 이제 육아맘들도 첫째, 둘째 있으셔도 둘째 때문에 첫째가 받는 스트레스 이런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다문화나 아니면 저희 이제 미혼모나 그리고 임산부 강의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초보 엄마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육아의 어려움. 더구나 친정엄마도 친구도 없고 언어와 문화마저 다르다 보니 다문화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는 한층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준비 없이 맞게 되면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턱사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기가 뱃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태어나서는 팔 다리가 갑자기 자유로워지면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속사계를 해줬을 때 안정감을 찾고 육아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언니 같은 사람들. 이들이 있어 한국 생활이 든든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오신 지 지금 이분들은 얼마 안 된 분들이라서 사실 의사소통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임신 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맞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와서 오셔서 친구분들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들이 힘든데 저희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서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얼굴부터 딱 실전 육아를 미리 배우는 시간. 눈 부분, 인형을 안고 아기 목욕시키기를 연습합니다. 입. 그 거즈 손수건을 마른 걸 준비해놨다가 머리는 바로 닦여줘야 돼요.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멋진 엄마가 될 수 있겠죠. 베이비 플래너 정윤 씨가 새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한 다문화 가정을 찾았습니다. 원래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유식하면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면 약간 베이비 플래너의 재능 기부 활동 중 하나인 찾아가는 육아 상담인데요. 아이 셋을 돌보는 엄마, 항상 바쁘고 정신없기 마련이죠.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 향화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말도 안 듣고 이제 좀 아침에 잘 안 따라주고 바쁜데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밥도 잘 안 먹고 저희는 애들이 둘째도 처음에는 잘 먹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잘 안 먹는 거. 먹는 것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육아는 고민의 연속입니다. 양을 좀 조금만 주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많이 주면 처음부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도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기꺼이 찾아와주는 친구 같은 베이비 플래너는 육아에 큰 힘이 되죠. 온유가 좋아하는 책 한번 골라볼래? 아, 찾았다. 아, 혼자서 잘 읽을 수 있는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 친구는 거기가 집이야. 온유가 집을 다 정해놨구나. 근데 친구들이 다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 그치? 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박스가 있으면, 상자가 있으면 좋겠지. 그치? 온유가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어머니. 일단은 여기다가 온유가 마음대로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좀 만들어주세요. 박스를 만들어주시고 이런 공간도 만약에 지금 당장 읽지 않는 책이라면 묶어서 따로 보관을 하시고 최대한 이 아이가 지가 원하는 자리에다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와 환경을 관찰하고 맞춤 육아 팁을 알려주는 것도 베이비 플래너의 일입니다. 아이 정리정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 스스로 꼭 뭐 책꽂이 안에 넣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공간에 놔두면 그게 정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이가 놔두는 대로 거기 잘했고 잘못했고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아이가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정윤 씨의 조언 덕에 엄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는데요. 큰애하고 대화를 할 때 뭐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어떤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얘기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니 이제 작품을 해가 와가지고 보여줬을 때 되게 뿌듯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잘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아이를 낳고 뭐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들, 뭐 신체적인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심리적인 변화에서는 그런 사실은 어려움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족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솔루션을 주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좀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힘든 육아의 길에 손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들. 다문화 가정 육아 도구미 베이비 플래너와 함께 행복한 육아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 베이비 플래너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좀 보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 처음에 우리 대표님 감사패를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네. 좀 꾸준히 도움을 주셨기에 또 감사패도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그간?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다문화센터랑 연계를 해서 예.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 즉 재능 기부를 해드렸는데요. 대충 인원으로 따지면 한 300분 정도의 오. 이주민 여성분들이 저희와 같이 플래닝 서비스를 받고 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예.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것도 영상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결혼 이주 여성분들한테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보실 때 이 출산 육아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이제 정보 취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많이 이제 위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임신 전에 산정 관리라든지 임신 전에 해야 될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런 문화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조금 낯설어하기도 하는데 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또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철분제나 엽산제 혜택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엄마들은 사실은 그때그때의 숙제나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혹시라도 결혼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잘 하지 못해서 어떤 아이가 잘 크지 못하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저도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같이 가서 우리 아이도 그랬던 적이 있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같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이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인 부모 어머님들도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맘카페도 들어가시고 뭐 어디 포털도 검색하시고 네. 다 정보를 얻게 되시는 건데 이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분들에겐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좀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실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가 부부 코칭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남편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오세요? 네. 안 오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많은 커플들이 어. 오셨고요. 오. 그래서 같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을 해주고 예. 또 남편들 또한 아빠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었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따로 이제 같이 콘서트도 가고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졌다. 너무 감사했다. 예.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빠들을 위한 이런 자리를 조금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점은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다문화 가정 육아 도우미 이야기였는데 울산 베이비 플래너에서 또 그 미혼모 가정 육아에도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주민 여성분들도 많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혼자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미혼모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예. 네. 이제 그러한 분들을 미혼모 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면 가정 방문을 통해서 1대1로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 나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베이비 플래너가 사실 그 모든 플랜을 무보수로 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어떤 도움들 재능 기부로 하고 계십니다. 재능 기부할 때 좀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일반 어떤 한국인 부모 네. 가정에 가는 것보다 네. 재능 기부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많지 어떻습니까? 네, 많이 있죠.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지라 아이들한테도 엄마로서 또 좋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개인적인 어떤 마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정보를 많이 드리고 함께하는 또 이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네. 저는 또 그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실 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그 베이비 플래너다 보니까 보통은 여성분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남성분이시고 어떻게 해서 좀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원래 산모 도우미 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파견되었던 선생님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예. 그분들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들 중에서 출산 전에 이렇게 우울증을 겪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산 후에는 관리해 주시는 도우미분이 계시는데 임신했을 경우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나 도와드리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왜 없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외국에는 그 베이비 플래너라고 하는 직업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베이비 플래너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래닝 서비스 준비라든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저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는 조금 자립을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좋은 또 엄마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다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이를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예. 하나 더 하나 더 나으시면 될 텐데. 다음엔 더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예. 얘기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또한 이제 아이를 키우시진 않지만 이제 자녀분들 아이를 낳으면 또 잘 케어해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좋아하시고 예. 저희들은 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짚고지만 또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계속 뭐 보람이 있다, 너무 좋다, 좋은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네. 힘드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제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워킹맘들이 어쩌면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아플 때나 개인적인 집안사가 있을 때 사실은 일을 할 때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시간대가 조금 원활하게 되어 있고 예. 좋은 환경 속에 일을 하나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누가요? 대표님이 예, 예. 많이 해주시고 동료분들 또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지금 또 이제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독감 때문에 출근을 못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예. 근데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는데 네. 주시지만 제 마음, 하지만. 저희들이 마음 또한 또 이제 죄송하고 이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죠. 심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 네. 개인이 좀 힘들어서 미안하고 그렇죠. 이래서. 배려를 많이 받지만 또 그런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도 예.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녹화 끝나고 두 분이서 얘기하세요. 예, 더 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들어보면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네.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울산 베이비 플래너 네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양성자 가정을 진행을 하고 보건소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육아 코칭 아카데미를 계속 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조부모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부모들이 손자녀들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 또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분들을 돕는 다문화 가정의 베이비플래너 양성자 가정 또한 올해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육아에 많은 도움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지만 사실 사회적인 인식 어떤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으면 독방 육아, 힘든 육아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좀 하시지요. 돈은 남자가 벌고 그리고 육아는 엄마가 하는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특히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남편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진 그 출산이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저희에게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베이비 플래너가 가서 열심히 플래닝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좀 잘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를 출산한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장 좀 보고 싶은 분이 네. 친정 엄마라고 합니다. 저희 사회적의 어떤 시스템과 인식이 그분들에게 친정 엄마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뭐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아이도 부모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우리들의 인식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해바라기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